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가산세와 벌금 다른 걸까요? 네, 엄연히 다릅니다. 가산세는요,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이 있는데 여기에 얼마를 더 내라고 하는 세금이에요. 이름도 가산세죠. 더해서 계산한 세금이라는 겁니다. 뭐 형벌을 징역 같은 게 아니라 돈으로 부과하는 벌금이랑은 다른 거죠.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은 이게 약간 벌칙 느낌도 있긴 해요. 너 성실하게 세금 납부 안 했으니까 이만큼 더 내. 라고 하는, 어떻게 좀 굳이 따지자면 좀 과태료랑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세관에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크게 5가지 경우로 관세법에서 이제 나눠서 정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지 그 예시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예시를 살펴본 다음에 각각의 케이스에서 가산세는 얼마씩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예요. 대한무역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어떤 물건을 수입을 했고요. 외국에서 출발한 물건이 배 타고 혹은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보세창고까지 들어갔어요. 반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반입이 된 다음에는 30일 안에 뭐 수입 신고를 하든 다시 외국으로 돌려보내는 반송 신고를 하든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액션도 없어요. 가만 보니까 대한무역 우리 창고에 보니까 회사 창고에 재고가 이미 꽉 차 있어요. 재고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재고를 좀 정리를 하고 창고를 좀 비운 다음에 수입 신고를 해야지 하다가 30일이 지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30일 동안 아무런 액션이 없으면 신고 지연 가산세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요. 자, 수입 신고를 반입이 되고 30일 이내에 제대로 했어요. 그리고 세금을 이제 4월 24일까지 내야 합니다. 그런데 안 낸 거예요. 혹은 덜 낸 거예요. 이럴 때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뭐 일부만 납부를 하고 일부는 납부를 안 한 경우라면 당연히 그 가산세는 안 낸 금액, 미납액, 체납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는 계산을 하게 되겠죠. 자, 이게 두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요.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예요. 우리 여행 갔다가 이것저것 쇼핑하시는 경우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 입국장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몰래 가지고 들어오다가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도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라고 하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가산세를 더 내라고 합니다. 상습적이라면 가산세를 너는 더 많이 부과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외에서 이제 살다가 이사를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여행자 휴대폰 및 이사 물품 가산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대한무역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우리 대한무역이 외국으로 어떤 물건을 수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외국 바이어가 그거를 뭐 사용을 하다가 대한무역으로 전화가 왔어요. 이거 고장났어요. 좀 수리해서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다시 물건이 돌아오겠죠. 이때 대한무역이 세관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건 우리나라에서 좀 쓰려고 수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수리만 해가지고 다시 외국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나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맞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맞는 게 뭐냐면 관세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 안에서 사용하거나 소비를 하기 때문에 내는 어떤 소비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나갈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일단 면제받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대한무역이 물어보면 세관에서 그럼 언제까지 수리해서 다시 외국으로 보내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세금 납부가 안 된 상태에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빼줍니다, 물건을. 자, 근데 세관하고 약속한 날짜까지 물건도 안 보내고 또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한국에 놔둘 건지 어쩔 건지 이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세관에서 가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이거를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한무역 그거 왜 약속 안 지켜요? 수리해서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당초에 약속을 할 때에 뭐 일주일 있다 보낼게요 라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보통 뭐 1년 안에 보낼게요 뭐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외국으로 보내긴 보냈는데 세관에다가 이 물건 그거 수리하기로 한 그 물건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내보내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좀 억울할 수 있지만 이제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라고 하는 게 부과가 됩니다. 자, 이제 가산세가 부과되는 5번째 마지막 사례인데요. 관세법에 즉시 반출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성실 납세자 중에서 제조업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수입하는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한 원부자재 같은 거를 세관에 수입 신고도 하기 전에 일단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물건 먼저 빼갈게요. 그럼 세관에서 빼가? 라고 하는 그런 제도예요. 즉시 반출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세관에서 지정을 받은 회사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입 신고도 하기 전에 물건을 먼저 바로 빼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으면, 이 즉시 반출을 하면 즉시 반출하고 열흘 이내에 꼭 수입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정해진 열흘이라는 기간 안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미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케이스를 먼저 예시로 좀 알아봤고요. 그럼 각각의 케이스에 있어서 가산세는 얼마나 이제 부과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였어요. 우리나라 보세 창고에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이 되고 30일 안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오는 가산세, 신고 지연 가산세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2%예요. 중요한 건 2%라는 수치가 아니라 어떤 금액에다가 2%를 곱하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금액은 인보이스 금액에다가 그 물건이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뭐 운임이나 보험료 이런 것들이 따로 있다면 이걸 다 더한 금액에다가 2%를 곱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 사가지고 한국에 뭐 인천항으로 받는 비용, 운임에다가 보험료 이런 거 다 더했더니 5천만 원이더라 라고 하면 5천만 원에 2%를 곱하면 100만 원을 가산세로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작지 않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세금을 정해진 날짜까지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 나오는 게 바로 납부지연 가산세였죠. 이거는 사실 좀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안 낸 금액에다가 기본적으로 13%를 곱합니다. 이 13%라고 하는 것도 10% 곱하고 따로 3% 곱하고 이걸 더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3%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 13%를 곱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안 낸 세금이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가산세가 13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13만 원으로 끝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자에 준하는 어떤 이자 비용을 더해서 최종적인 가산세가 계산이 돼요. 이자는 이제 덜 낸 세금에다가 금융회사 등이 뭐 연체 대출금에 적용을 하는 이자율을 고려해서 정해지는 금액이 있어요. 이거를 일자를 세가지고 일할로 이제 계산해서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세금을 조금만 내려고 물건 금액이라던가 수량을 좀 줄여가지고 내가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을 줄이거나 했다. 이게 적발이 됐다. 이거를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납세자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어떠한 사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를 해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13%가 아니라 무려 63%에다가 이자를 더해서 가산세가 계산이 됩니다. 상당히 크죠. 이 납부지연 가산세는요, 참고적으로 이 납부지연 가산세는 체납된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여행자 휴대폰 및 이사물품. 그러니까 뭐 여행 갔다 오면서 신고 안 한 명품백 같은 게 뭐 걸렸다 하면은 내가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의 40%를 더해가지고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내가 좀 내야 되는 세금이 10만 원이다.
라고 하면 10만 원이 아니라 14만 원을 이제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처음이 아니야. 이번에 걸렸는데 세 번째야, 두 번째야 라고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좀 상습적으로 이제 적발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이거는 좀 달라져요. 40%를 넘어가게 됩니다. 기존에 이 사람이 전적이 말이야. 좀 우리 전산 데이터에 보니까 전적이 좀 화려한데? 라고 하면 40%가 아니라 무려 60%를 더 내야 돼요. 원래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10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6만 원을 더해서 16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참고로 이 여행지 휴대폰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성실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최대 2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제 면제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사 물품은 대부분 관세가 없어요. 내가 해외에서 거주를 하다가 가지고 오는 중고 물품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한국에 살려고 따로 쇼핑을 했다거나 중고 물품이지만 뭐 비싼 가전, 자동차, 보석 같은 일부 정해진 품목들은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도록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를 은폐했다라고 하면 이제 여행지 휴대폰과 같이 똑같이 처음에는 40% 상습적이다라고 하면 6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예시. 앞에서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 이제 예시 말씀을 드렸었죠. 수리해서 내보낼 거라고 뭐 이제 외국에서 수리할 물건이 들어올 때 세금 안 냈는데 약속 안 지킨 경우요. 이런 경우에는 원래 내가 내야 되는 관세에다가 20%를 더 붙여서 내야 돼요. 내가 만약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이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1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즉시 반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수입 신고 전에 일단 빨리빨리 빼가는 거. 이 즉시 반출을 하면 열흘 이내에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겼다라고 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랑 이제 가산세는 같습니다. 내가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의 20%를 가산해서 이제 가산세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관세법 여러 곳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들을 좀 모아가지고 어떤 경우에 부과가 되고 가산세는 얼마가 부과됐는지 그 가산세율을 살펴봤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